네. 혹시 어떤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된다고 하셨었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맞아요. 홍보 많이 고민되죠. 혹시 홍보 중에서도 혹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요새 온라인 홍보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막연해서. 맞습니다. 온라인 요즘 필수죠. 온라인 홍보가 필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고민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를 통해서 뭐를 관리를 하고 뭐부터 열어놔야 되고 이거 그냥 다 열어놓는 게 좋은 건가? 나도 유튜브 찍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 하실 텐데요. 처음 현장 들어가시고 나면은요, 가장 쉽지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리뷰 관리예요. 네. 아까 초반부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친절함, 이런 것들이 리뷰에 많이 들어온다.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아까 더 있었는데, 한 번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서 팁을 좀 드릴게요. 이건 실예거든요. 제가 딱 임팩트 있는 저희 쪽 걸로 해가지고 가지고 왔었는데, 왁싱샵 혹시 뭐 샵인샵이나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하시려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예민한 부위 왁싱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자칫 잘못하면 불만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곳을 찾아봤어요. 너무나도 후기가 좋은 곳이었는데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왁싱에 대한 칭찬 당연히 있어요. 네, 죄송하게도 왁싱 예약 취소됐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가까운 타임으로 다시 예약을 바로 잡아주셔서 잘 받고 왔어요. 근데 뒤에 또 나와요. 정말 친근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후다닥 또 해주셔가지고 어색하거나 민망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기의 마지막 부분에 봤더니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미용 기술 당연하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고객 응대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만족감, 친절함 이거를 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후기도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은 첫 방문도 아니셨어요. 두 번째였는데 더 만족스러우시대요. 왜 때문일까요? 봤더니 뭔가 너무 간지럽고 왁싱 관련된 거였어요. 간지러워서 다음에 할 때 되면은 뭔가 아픈 것보다 더 그럴 것 같아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해주신 분이 너무 밝고 유쾌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낯을 많이 가리는 저도 덕분에 엄청 편하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리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죠. 말끔했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웠어요. 없죠. 나 되게 많이 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쾌하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편하게 잘 받았어요. 가 결국에는 서비스 평가의 만족으로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미용 서비스 제공하실 때요. 고객님이 편안함 그리고 기분 좋은 유쾌함을 느끼실 수 있게끔 환경 조성하시면서 서비스 제공해 주시면 아마 이 리뷰 관리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님 저희 리뷰 한 번만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쓰신 것 같은 뉘앙스 전혀 아니죠. 네, 이렇게 고객님이 우러나와서 여기 진짜 너무 친절해요. 제발 좀 가보세요. 라고 우러나오는 리뷰를 적게끔 하려면 여러분이 편안한 환경 조성, 고객 응대와 함께 좋은 품질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볼게요. 사장님이 매우 친절하셨어요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무리도 잘해주셔서요. 정말 너무 만족해요. 저 이곳에 정착하려고요. 네, 얼마나 친절하셨으면 지금 이거 계속 한 매장이거든요. 딱 이런 것들이 누적으로 되어 있는 리뷰를 본다. 나 처음으로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런 리뷰가 많네? 그러면 리뷰가 아예 없는 곳, 이런 리뷰가 많은 곳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이런 칭찬 리뷰 많은 곳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 리뷰 많은데요. 상반되게 불친절해요 라는 리뷰가 많은 곳들도 여러분 많은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은 믿고 거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리뷰가 정말 중요해요. 온라인상으로 홍보하시려고 하면 이 리뷰 관리만 잘해주셔도 됩니다. 좋은 예를 많이 봤으니까요. 저희 이제 안 좋은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런 리뷰 받으시면 안 돼요 라는 사례도 좀 같이 좀 볼까요?
별로입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리뷰 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1점도 안 돼요. 별이 5점 만점인데요. 0.5점이에요. 0.5점.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불만을 토론하고 싶은데 0점을 주면 리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점수인 0.5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별로입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이유를 봤어요. 질문도 귀찮다는 듯이 흘려들었대요. 아, 이건 고객응대에서 큰 실수죠. 근데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 뷰티업계는 아니었는데요. 우리와 가장 흡사한 또 이렇게 뭔가 그런 쪽을 제공하고 있는 약간 이렇게 동네 의원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질문 귀찮다는 듯이 흘려듣고 처방받던 약도 부작용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대로 듣질 않더니 결국에 그걸 또 처방해줬어요. 나 부작용 있다니까. 더 큰일이죠. 우리는 약 처방을 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큰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의료 관련된 곳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환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똑같은 약을 또 처방해줬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응대가 되겠죠.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그러한 응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0.5점 주고 가지 말라고 하시겠죠. 적극적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리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고객이 알아서 판단을 하셨어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대요. 고객들의 호불호가 어떻게 갈릴고 하니 친절하지는 않은데 진료는 그냥 어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불친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닥 친절하지 않음에도 그냥 적당히 이제 치료는 잘 해주니까 그거를 보고 갈 거면은 가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 불쾌하다 느끼실 거면은 완전 싫어하실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고객들이 알아서 평가해서 리뷰에 남겨주신다는 겁니까? 이 리뷰는 별 몇 개게요. 그래도 하나 주셨어요. 네, 5점 만점에 0.5는 가지 마세요고요. 1점 정도는 호불호가 갈릴 거는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거 저희 업계 거였거든요. 서비스 최악이 시작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최악이었는지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머리 엉망으로 잘라요 이렇게 시작되면 야 이러면은 뭐 별 줄 수 없지 당연히 라고 생각하겠는데 첫 시작이 서비스 최악입니다. 네, 대충 잘랐대요. 수정 요구했더니 어쩔 수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약간 그잖아요. 땜빵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었어요, 고객님. 고객님 두상이 그런 걸요. 약간 말도 안 되는 응대를 하셨나 보네요, 이분. 머리 손질을 고객 본인이 더 잘하셔야 된다고 했대요. 아이고 뒷목 잡고 쓰러지겠네요. 네, 여기 매장은 어딘지 가가지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 좋은 거 많은데 여기 지금 단체로 직원들 등록해가지고 교육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매장은요. 근데 더 최악이 나왔어요. 그 뒤 마지막 멘트가 실장이라고 돈을 더 받으려고까지 하셨대요. 여기 가고 싶을까요? 절대 다시 재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요, 지금 칭찬도 그렇고 불만족의 경우도 그렇고요. 오히려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반응들이 다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지금 리얼하게 느끼셨죠. 때문에 우리가 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머리 해놓고 관리 잘 끝내놓고 그리고도 잘하는데 친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해서 별점 깎아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아니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전문 미용 기술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한 고객 서비스에까지 내가 지금 신경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이제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리뷰 관리 그럼 절대 못하세요. 새로운 고객들 방문하실까요? 이런 리뷰들이 많으면 절대 오시지 않을걸요. 파생되는 효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경을 항상 쓰셔서 그래서 이제는 고객 응대에 관련된 부분도 서비스 관련된 부분도 아주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뷰 관리 중요하죠. 그러면 그 리뷰 관리만 잘하면 될까요?
리뷰 관리만 잘 하셔도 지금 단계에서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리뷰의 힘이라는 게 한두 개로 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얘는 아까 우리 신뢰 쌓기 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일정량이 비슷한 좋은 내용으로 쫙 누적이 되면 그러면 신규 고객들이 그 리뷰를 보고 재방문을 하시게 돼요. 인터넷 온라인 홍보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리뷰를 보고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리뷰 관리만 잘하셔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리뷰 관리도요. 고객층에 맞춰 갖고서는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해주시면은 더 효과적이기는 해요. 자, 쉽게 예를 들면은요. 인스타가 편한 나이대가 있을 거고요. 네이버가 편한 나이대가 있을 거고요. 블로그가 편한 나이대가 있을 거고요. 카카오 스토리가 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주 고객층으로 하고 있는 게 카카오 스토리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들인데 리뷰 관리를 인스타에서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모시고자 했던 그 고객들이 오실까요? 완전 포인트가 빗나가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고객층이 어떤 SNS, 어떤 온라인 매체를 잘 활용하시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부터 공략을 잡아가지고 거기부터 리뷰 관리를 쫙 해주시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인스타를 주로 활용하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요. 리뷰는 인스타에다가 후기 사진 많이 올리고 거기에서 리뷰 이벤트 해가지고 좋은 후기를 많이 모을 거예요. 라고 하셨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입소문을 타고 자료가 모이겠죠? 그러면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본인이 만족했던 후기 사진들, 후기 리뷰들 막 올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타겟으로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원체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인스타에서 받았던 좋은 리뷰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네이버에다가 밑작업을 해주시면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첫 시작을 많은 좋은 리뷰를 갖고 그리고 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리뷰 관리 하실 때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오늘 아까 강의 들으시면서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대답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질문 받으면서 더 추가적으로 대답을 드려가지고 혹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는 또 별개로 완전 다른 내용으로 뭔가 더 많은 내용이 나올 법한 그런 질문이에요 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러면 저한테 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성실히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로 질문해 주신 두 분의 그 질문이 너무나도 실무와 밀접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진짜 정말 꿀팁이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제가 알려드려도 쉽게 알려드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현장에서 성공하셔야 그래야 저희 뷰티 업계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